그 안에 스트럭처를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시간적 스트럭처인데 그 안에 또 파장이 또 다 달라. 파장이 다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J in 인풋에 이거 N은 우리가 지금 타임 시퀀스거든요. 타임 시퀀스인데 이 J 세츄레이션이 지금은 요거는 이제 뭐지 세츄레이션이 그 파장에 대한 함수인데 파장과 인디펜던트가 상수로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계산을 했어요. 대신 우리 펌핑빔 펌핑빔이 뭐 약간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머지는 다 상수고 요거 하나만 J인에 대해서만 변수로 두고 잠깐 너무 어둡네. 너무 적지. 150페이지라 150%라자. 그 요거 하나만 우리가 변수 뭐지 그 타임에 대해 변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타임 시퀀스에서 이게 그 뭐지 타임 디펜던트하게 변하는 그런 변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람다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그 람다에 대한 함수가 그 증폭되는 것 같아요. 첫 펄스가 되면서 그 람다가 t랑 서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이제 풀어되는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어, 동영상 하나 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레이저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그한 대충 한 20펜토급의 그 짧은 펄스가 나오는데 그 레이저 요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증폭기에서 어떻게 이제 증폭이 하는지 한번 그러니까 세 번 패스하고 나서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바뀌면서 에너지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는데 한번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 직관력을 갖게 하도록 위해서 한번 좀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그마한 펄스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돼서 펄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초록색 펌핑빔을 통해서 증폭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컴프레스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딜레이를 역과정을 통해 가지고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여기가 저 두께가 얇은 그 빛덩어리 두께가 한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그게 한 30펜토 정도 되고 출력은 한 2페타 정도 되도록 나오는 게 뭐 이런 게 이거는 그 뭐지 일반 아무도 지금 이 동영상은 몰라요. 우리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잠깐 이거 한번 이거 화면이 지금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잠깐만. 다시 한번 또 보여줘야겠다. 수요 마침을 하고 다시 이거 연결하면서 이게 메모리 뭐지 프레임 레이트가 엄청 떨어졌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 하얀 빗덩어리가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치하면서 약간 이게 틸팅 돼요. 저렇게 틸팅을 여러 번 시키면 저기 쭉 늘어나요. 하여튼. 저때 이제 그레이팅을 이용하는데 저도 스트레치를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앞단에는 빨간색, 뒷단에는 파란색이 있죠. 이렇게 파란색인데 통과하는데 근데 저때 통과할 때 앞단이 게인을 많이 먹겠죠. 뒷단에는 게인을 좀 작게 먹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점점점 빨간색 쪽으로 처지게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걸 레드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는 저런 증폭에서는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레드 시프트를 이제 방지하려면 그 스펙트럼의 무게 중심을 뒤로 파란색 쪽으로 일단 무게 중심을 뒤로 해가지고 증폭을 시켜야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그 스펙트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타임과 스펙트럼 인텐시티랑 매칭되는지 그것만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거를 이제 풀어오는 걸로 이제 숙제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닫도록 하죠. 캔슬.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세이브를 해놓자. 세이브 에즈. 오늘 우리가 강의가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스펙트럼 데이터를 좀 보내가지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잠깐만요. 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세팅부터 좀 합시다. 어떤 것을 하냐면 일단은 내가 데이터를 좀 두 개가 필요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인풋 스펙트럼 모양이랑 그 다음에 그 증폭기의 그 게인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세츄레이션 플러스 있잖아. 이게 그게 시그마 분의 하뉴거든요. 근데 그 시그마가 파장이 되는 함수인데 그게 이제 크로스 섹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측정한 값이 있어요. 측정한 값을 데이터를 내가 일단 여기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셋 디렉토리 요거는 내가 지금 저장한 폴더 있잖아요. 저장한 폴더에 내가 사파이어 그 티탄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이등 매질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 내가 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걸 불러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드리면 어떤 구조냐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플롯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800일 때가 크로스 섹션이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크단 말이야. 이때가 개인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 뭐지 요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증폭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700부터 1000 나노미터까지 이 증폭이 쭉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신 여기 파장이 이제 700 나노, 800 나노야 되는데 안에 스트럭처에서는 이게 좀 차원이 좀 틀렸긴 틀렸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러 하세요. 이 데이터의 어떤 속성은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또 이제 스펙트럼도 하나 또 불러드리겠네요. 스펙트럼 하나 또 불러드리도록 합시다.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눌러보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불러드리면 어떤 구조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게 실제 실험 데이터거든요. 실험 데이터 보면 스펙트럼이 보면은 이쪽 부분이 좀 약간 단파장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장파장 쪽에는 조금 잘려 있죠. 왜냐면 일부러 이렇게 잘랐어요. 의도적으로. 나중에 증폭되면서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펴져요. 오히려. 증폭될수록 요 FW의 팀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인풋 스펙트럼 이런 모양이라는 거. 근데 스펙트럼 데이터 보면은 되게 지저분하죠. 엄청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10번 외로 그 작업까지 하도록 하세요. 요 스무딩 있잖아 하는 법 알죠? 데이터 스무딩.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폴레이션 말고 요 보면 만약 이걸 인터폴레이션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 한번. 그래서 뭐 데이터 2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1 하면 봅시다. 그래서 리스트 풀 해볼게요. 데이터 2를 대신 여기 람다가 750부터 860까지 있잖아요.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레인지를 750부터 860까지 한 칸씩 하면 되겠죠. 그럼 대충 110칸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면 찌글찌글 막 노이즈 막 튀는 게 보이죠. 이거랑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0.1 해볼게요. 0.1. 그러면 굉장히 찌글찌글 이런 노이즈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표현할 때 이런 노이즈가 튀니까 이런 것들을 양형 부드럽게 연결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썼던 방법은 그 어드저스트 에버리징 방법이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섞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한 지점에서 어떤 픽셀이 있으면 그거는 아마 지오가 전문일 것 같은데, 지오가 그런 거는 이미지 프로세스 할 때 해봤을 것 같은데,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노이즈가 있으면 그 데이터 주위 있잖아요. 네. 주위 데이터랑 같이 평균시키는 거예요. 평균시키고 또 어느 한 집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그 데이터를 평균시키고, 그거를 2차원 말고 그냥 1차원에서의 그냥 에브리 스무딩 그렇게 시키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게 기본적인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T10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대한 증폭 매질에 대한 특성이고 인풋 스펙트럼인데 또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좀 양이 좀 많아져요. 고려할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람다 컷 1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750 나노미터, 람다 컷 2는 860 나노미터. 람다 컷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동영상에서 그 스트레치에서 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스트레처를 내가 인터넷으로 하나 좀 보여줘야겠다. 웹프너 스트레처. 주당의 안민석 의원 직접 연결해보죠. 어디야?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언제 책을 내셨어요? 웹프너 스트레처를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이제 빛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레이팅이 빛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게 퍼질 때 여기 미러 있잖아요. 미러. 요 반사경의 그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보다 더 바깥에 또 이게 퍼져나가는 단파장 있고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또 장파장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요 거울의 사이즈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 람다 컷 1과 람다 컷 2는 요거 이 스트레처의 기하학적인 밴드위스가 있어요. 지오메트리컬 그 어셉턴스한 밴드위스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고려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람다 컷 1과 람다, 그러니까 이게 110 나노잖아요. 110 나노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스트레처의 기하학적 한계가 110 나노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이런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이제 생각지 못한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걸 고려했을 때 인풋 스펙트럼은 레인지가 훨씬 더 넓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증폭할 때 그 생각한 스펙트럼 영역은 오직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데이터 1을 그
첫 번째 그러니까 first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아까 파장과 값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한번 봅시다. 요런 식의 파장과 값, 파장과 어떤 분포에 되어 있는데 이게 first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람다 컷 1 있잖아요. 1보다 크고 람다 컷보다 작은 영역만 셀렉션 하겠다. 그렇게 해서 딱 선택을 이제 디파인 해주겠죠. 그러니까 740 이 영역은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도록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는 보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폭하면 증폭 시뮬레이션이 좀 오차를 발생시키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줘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데이터 여기 데이터 2 있잖아요. 데이터 2 데이터 3라자 헷갈리니까 그 데이터 2의 데이터 2 스트럭처도 한번 봅시다. 데이터 2 스트럭처 인터폴레이션 뭐 썸씽 잠깐만. 자 데이터 2를 보면 이제 아까 750부터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 750도 잘랐는데 그런데 잘 봅시다. 요 데이터 2의 첫 번째 트랜스포 첫 번째는 람다만 얘기하겠지. 람다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2의 그 트랜스포 라스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y 값 있잖아요. 그 분포 y 값만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1이 11개 있잖아. 1이 11개 1이 뭐냐면 요거 패드 라이트 한번 볼게요. 패드 라이트 하면 1이 지금 11개 있죠. 11개. 이 11개랑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있잖아요. 아까 Y 성분만 있는 거. 요거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시키는 거예요. 컨볼루션 혹시 개념 알아요? 컨볼루션. 대략적인 것만. 대략적인 거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랑 그래서 컨볼루션한 것도 공부를 지금 좀 배워 들어가세요. 컨볼루션 이거 이제 숙제를 하면서 컨볼루션 배워 들어가세요. 요거랑 요 두 개를 이제 요 데이터랑 요거를 서로 믹싱한 거예요. 컨볼루션. 그러면 에버리지 시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가운데 데이터 쓰면 왼쪽 5개, 오른쪽 5개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랑 가운데 값 총 11개잖아요. 그거를 에버리지 시키는 거예요. 평균한 것을 대표값을 하고 또 한 칸 시프트 해가지고 또 주위에 5개 해가지고 평균해가지고 그 값을 하고 또 한 칸 시프트 해가지고 5개 모아가지고 평균시키고 그 개념이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근데 평균을 내야 되니까 샘플링 11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1 그게 나누기 11을 한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좀 차원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죠. 약간씩 조금씩 이제 그렇게 한 게 지금 데이터 3예요. 그래서 데이터 3 한번 보여줄게요. 데이터 3 결과 데이터 3를 한번 보면 요 값은 그대로 약간 소리 데이터 3 여기는 그대로죠. 이거는 바뀌지 않는데 요 값이 묘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 y x 값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y 값을 보면은 잘 보면은 싹 변했죠. 네, 그게 뭐냐 아까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풀로 해볼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면 데이터가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죠. 이런 쓸데없는 노이즈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이쪽 부분이 시간으로 앞단이고 시간이 뒷단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증폭할 때 지난번에 대용이가 맨 앞단에 그 0이라 쓰지 말고 그 첫 번째 값을 낼 때 왜 0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기억나요? 예. 그래서 그 0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있어요. 요 값이 있잖아요.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항상 이거는 데이터가 CCD 어널라이저라 그러니까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의 데이터를 받아요.
그 장비를 내다 보면 스펙트럼 보여요. 근데 스펙트럼 안 집어넣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CMOS라는 디텍터가 있잖아요. 그 다크 노이즈가 있거든요. 다크 커런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집어도 기본적으로 옵셋이 항상 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 최대한 Y 값이 카운팅하는 값이 그래서 뭐 한 5만 카운트까지 된다면 적어도 2, 300 카운트 정도 이렇게 늘 떠 있어요. 심한 경우는 1000 카운트까지 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줘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CMOS에서 다크 커런트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까 지난번에 내용에 얘기할 때 이거 계산하는 그 우리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나 그냥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0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데 근데 0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 하면 지금 엉뚱하게 다크 커런트, 다크 노이즈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니까 시뮬레이션 못하는 계산이 안 된다고 막. 근데 계산 안 되게 잘만 그 잡으면 되는데 근데 근데 안타까운 건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실험 장비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리고 실험 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 기름칠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못 따라. 코딩을 잘 못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융합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쓴 친구들은 필드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실험 많이 하고 실험이 돼가거든요. 아까 그 잘못 썼다고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이런 거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대신 실험 장비나 그런 것들은 돼가야 정말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 없어. 내 동료들. 근데 그걸 못해.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해.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데이터 이 750이지만 그 앞부분에 또 여기 숨은 데이터 있잖아요. 숨은 데이터는 분명히 명백하게 참고로 설명해 줄게. 이 데이터는 아까 그 스트레처 통과가 난 다음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통과나에서는 740부터 750 사이 데이터도 받아들였지만 그 스트레치의 기하학적 그 특성상 740에서 750 사이는 완벽하게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의 평균적인 옵셋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불로 들리셨잖아요. 여기 평균 값이 얼마 되느냐? 그럼 그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게는 CMOS에 대한 이 다크 커런트를 예측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원래 데이터 있잖아요. 원래 데이터에서 람다 컷 1이 있거든요. 람다 컷 1. 이거 750보다 작은 녀석 그런 스펙트럼 측정되지 되면 안 되지만 분명히 그 장비에서는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럼 이게 그 페이크 값이란 말이에요. 이 값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냥 평균 내겠다. 그래서 그 평균 낸 값을 이제 요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요거는 이거 맥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파장은 750부터 860까지 1나노씩 하고 일단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람다 1 여기서 그 데이터 2 있잖아요. 데이터 2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데이터 2에서의 값에서 이 값이죠. 요거 무조건 뺐죠. 네. 뺀 게 바로 그거예요.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다음에 맥스는 뭐냐면 이 피크 값이 0.006이죠. 그냥 나는 그냥 보기 그냥 좋게 하려고 이걸 1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최대값 있잖아요. 이 데이터의 최대값을 한 다음에 그 나누기 그냥 최대값 하면 전체 노멀라이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한번 보여줄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S 람다. 근데 람다 인터폴레이션 되니까 요 람다 값이죠. 요 람다 값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something wrong.
데이터 3도 해야지. 잠깐만요. 잠깐 이걸 데이터 3라 불렀구나. 데이터 3 이렇게 하지. 데이터 3 이게 나왔죠. 이게 나왔고 여기 뭐 이거는 뭐 그냥 무시돼요. 그냥 매스메디카에서 인터폴레이션이 안 되는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엑스트라폴레이션 할 때 그냥 워닝이에요. 그냥 경고문.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완벽하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지난번에 코드에서 그 0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0으로 이제 0으로 수업되는 거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엄밀히만 이렇게 표현하겠죠. 람다. 그다음에 트랜스포즈. 요걸 해서 한 게 여기다가 이제 파장에 대한 걸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노미터로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750부터 860까지 이 스펙트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제 스트레치를 통해 가지고 아까 스트레치 보면 이게 빨간 처음에는 하얀 빛이 통해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딱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그 스트레치에 대한 디스퍼전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거 봅시다. 각 파장별로 디스퍼전이 되는가? 그래서 아주 여러분한테 줄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몇 개는 줄 거예요. 기본적인 파라미터는 줄 거예요. 요 데이터랑 인풋 스펙트럼이랑 물론 요것도 뭐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처의 디스퍼전을 내가 수학적 어떤 포멀리즘 줄 거예요. 지금 이제 보여줄게요. 스펙트럼 디스퍼전을. 자, 스트레처의 그 펄스 스트레처의 디스퍼전. 자, 펄스 스트레처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 타임 샘플링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제 FS LST, DST 막 있는데 알파 ST 있는데 그 F는 뭐냐면 우리 스트레치에서 요게 약간 컨케이브 미러거든요. 이 컨케이브 미러의 그 포컬 랭스 이 미러의 포컬 랭스를 의미해요. 요거의 포컬 랭스. 그거를 여기서는 F라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0.9m예요. 그 다음에 S가 1.5m.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 그리팅가 지금 잘못했어요. 요 그림을 봐야 돼요. 요 그림. 그래가지고 요 그레이팅하고 그 다음에 SMCC 간의 요 거리죠. 요 거리를 S라고 불러요. S라고. 그래서 그걸 S라고 부르고, 그러면 LST는 그 SMCC의 그 포컬 랭스랑 그 다음에 SMCC와 그 그레이팅 간의 간격에 의해서 LST라는 거는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알파 ST는 43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다시 한번 보냐면 여기 인풋빔이 여기 인풋빔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인풋빔의 중심 파장이 있거든요. 이 중심 파장 여기서는 800으로 잡으세요. 800. 그러면 800이 반사되는 어떤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 각도를 얘기를 해요. 그 각도가 43도.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그루브 덴시티라고 부르는데, 이 그루브 덴시티는 뭐냐면 요 그레이팅이 사실은 세로로 있잖아요. 굉장히 촘촘한 홈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이 이게 값이 이거예요. 1.4니까 1400. 그러니까 1mm 있잖아요. 1mm에 1400개의 라인이 있어요.
1mm 1400개 라인. 그걸 표현하면 1.4 그러니까 분의 1 마이크로 그렇게 돼요. 만약에 이 그루브 수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 1분의 마이크로가 되는 거고 1500개다 그러면 1.5분의 마이크로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사용된 거는 그레이팅은 그루브 수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베타는 뭐냐면 알파 ST는 그 특정한 그 파장 있잖아요. 800에 대한 각도인데 베타 ST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장들 760부터 860개 파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각각마다 반사각이 다 달라요. 그게 마치 프리즘처럼 풀리거든요. 그 반사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사각이 여기 보면은 이 반사각이 DST는 그루브 쓰고 그다음에 람다 있죠. 이 파장. 이 파장들이 이 반사각이 이렇게 마음대로 쭉 이렇게 변해요. 그게 여기 보면 이 보면 들어갔다가 무지개처럼 이 빨주노초 파란불로 쫙 퍼지잖아요. 이 퍼지는 이 각도가 요 베타름이에요. 그러면 GST 뭐 이건 설명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GST는 설명할게요.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갔다가 반사됐다가 이게 어떤 색깔이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이 경로 있죠. 이 그레이팅 있으면 이게 반사경이니까 여러분 그 거울에 내가 있으면 나랑 상대방이 가지고 나랑 이 거울 사이가 1m라면 상대방에 보이는 한 거리가 2m잖아요. 그 2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마치 요 그리팅이 여러분이 각자가 이 그리팅 자기 자신하면 이게 다 거울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의 상의 어떤 이거에 대한 이미지의 그리팅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광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 거리예요. 그 거리가 그 GST라고 불려요. 근데 이 거리는 파장에 따라서 다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760 파장의 관점에서의 거리랑 그 다음에 860에 대한 거리가 다 달라요. 그 거리 때문에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파장에 대한 어떤 위상이 있죠. 위상. 각각의 어떤 파장별로 통과했을 때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요거 GST와 베타 ST와 DST 그다음 요런 파라미터 있잖아요. 요거를 묶은 조합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요렇게 이제 결정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어떤 걸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뭐 아까 GST 아까 G가 있을 때 요거예요. 요 사이 거리 두 개의 그레이팅이 있다면 이 간격이 있는데 근데 아까 보면 그레이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구조에서는 그 이미지가 이 허상이 그렇게 그레이팅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근데 요거의 이 G 거리가 파장에 따라서 800일 때 이렇게 보이고 뭐 860대는 더 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잔파장이 짧게 보이고 파장에 따라서 이게 흐릿하게 이렇게 퍼져 보여요. 파장별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이렇게 딱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위상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왔는데 우리가 파장이 어떤 오메가나 람다에 대한 분포를 하면은 그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그룹 딜레이가 나온다는 거. 그룹 딜레이. 그러면 그 오메가 성분 또는 그 람다 성분 있잖아요. 그 람다 성분이 이 위상 지연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얼마큼 딜레이가 생기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어요. 이제 이걸 넘기지. 요거를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바로 그룹 딜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룹 딜레이.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룹 딜레이는 요 파이, 그러니까 스트레치에 대한 그 위상 있잖아요. 위상을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한 미분을 하냐면 오메가에 대한 미분을 했는데 람다로 바꾸면 옆에 체인 누려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d 파이 오바 d 오메가인데 그 d 오메가를 d 람다로 했잖아요. 고치면은 그러면 앞에 요런 식의 개수가 하나 더 생성되게 돼요. 결국 이게 d 파이 오바 d 오메가예요, 사실은. 그걸 람다에 대한 식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룹 딜레이, 그 타임 딜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팩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고려해 봅시다. LST는 이제 스트레치의 간격 있잖아요. 간격을 주어지고 파장에 대해서 각각의 파장에서 타임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기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그래서 T 람다. 람다는 아까 정의를 내렸죠. 700 얼마죠? 750에서 860까지 했죠. 리스트 플롯.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람다로 나겠구나. 람다 잠깐만요. 트랜스포즈에 람다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람다를 이렇게 합시다. 파장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타임 딜레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피코세칸 단위로 봅시다. 피코세칸. 나왔네 이제. 그래서 조인드. 그러면 760 이때는 타임 딜레이가 이 정도 되고 860일 때는 이 정도 되고 이런 식의 타임 딜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시간이 앞단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시간이 앞단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앞단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타임 딜레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역으로 파장이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걸 봅시다. 이제 거꾸로 요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장이 어디 있냐는 거고 어느 시점에 파장이 있는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람다 중심 파장 800에 대해서 이제 좀 빼줬어요. 왜냐면 이 값이 너무 헷갈리니까 요것도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값을 타임은 상대적인 위치만 알면 되니까 S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거 보여줄게요. 보면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 있죠. 이 800을 기준을 타임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미래죠. 여기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860 앞단에 오고 뒷단에 온대.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죠. 약간 구부정이 휘어져 있죠. 이거는 이 스트레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860일 때 요 값을 요 시간 있죠. 시간. 이 시간 각각의 그 시간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 x축 있죠. 요 x축 람다에 대한 거를 람다 t로 1대1 대응시킨 다음에 그 t에 대한 셋을 이거 빼버리고 이걸로 교체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y 값에 대한 있고 밑에 x에 대한 값이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데 근데 이 x가 람다인데 이 람다가 또 t랑 또 매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거를 빼버리고 이제 맨 밑에 그 t랑 y 값잖아요. 그걸 이제 1대1 매칭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t와 요 y 값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시간을 이렇게 데피니션 내립시다. 그래서 t 람다 컷 2가 앞단이니까, 그러니까 람다 컷 1이 앞단이고 람다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람다 컷 2와 람다 컷 1의 시작과 마지막이고, 아까 타임 샘플링은 10피코세컨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타임을 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요걸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S람다는 요 위에 값이 이 분포 S람다. 근데 밑에 축은 람다고, 그래서 람다. 근데 이 람다는 t 있죠, t 람다야죠. 이 분포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t 람다에 대한 분포를. 그래서 요걸 요렇게 매치, 이걸 x축으로 잡고 요걸 y축으로 잡고, 그렇게 하면 st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요거는 s 람다고, 람다에 대한 부호고, 그러면 st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t인데 이걸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이걸 다시 그 샘플링한 타임 있죠. 우리가 새로 재격자된 거. 요때 타임 샘플링은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타임 간격 간에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t랑 우리 데피니션 요걸 다시 집어넣으면, 그래 되면 아주 규칙적인 우리가 등간격인 그걸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트랜스포즈에다가 여기다가 합시다. 이건 남겨놓고 ST에 그다음에 람다 T ST에 T 그다음 T 이렇게. 자, 이게 나오죠. 자,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S 람다에 그냥 람다만 넣읍시다. 람다. 자, 차이점 잘 알겠죠? 이 보면은.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도 이렇게 하지. 이런 모양인데 타임 요것도 피코세컨으로 바꾸자. 피코세컨. 이렇게. 디바킹 보죠. 밑에는 이게 웨이브랭스죠. 웨이브랭스가 저 700씩 나는데, 이게 앞단을 가고 뒷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타임 스케일 이런 식으로 딱. 이 대충 여기가 1.5나노세컨 되죠. 1000피코가 1나노, 마이너스 1나노세컨, 아니 0.5나노세컨, 플러스 0.5나노세컨, 이렇게 타임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앞단이구나, 시간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증폭이 여기부터 되면서 이쪽 먼저 업고잉 게인을 작게 먹게 되면서 나중에 밸런스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코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에너지 값만 알고 있으면, 그럼 이제 에너지랑 그다음에 면적만 알면은 각각 요 세그먼트의 플러스를 계산하고 그걸 플러스 돌리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좋아, 이제 요거 이제 풀었어요. 이제 세츄레이션 요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이 세츄레이션 커브는 어떻게 되냐면 파장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12시 반까지 해야 되죠? 아니, 오늘 따로 없습니다. 오늘 따로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우리 그 세츄레이션 플러스는 이렇게 돼요.
그 세츄레이션 보니까 시그마 분의 하뉴가 그 세츄레이션 플러스 데피니션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하뉴인데 그 시그마 람다는 아까 데이터 여기 갔지? 여기 이거 이제 불러드렸는데 시그마 람다의 구조를 한번 보여줄게요. 시그마 람다 구조. 이게 인터폴레이션 됐으니까 안에 이 보면 스트럭처가 람다가 600 나노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 나노미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근데 우리가 말하는 람다는 보통 뭐 600 나노, 뭐 700 나노 이게 나노를 붙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뭐지 그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준 거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데이터 한번 볼게요. JS 람다에 람다 우리 아까 그 750부터 860이었죠. 리스트 플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플러스가. 그래서 가운데 800일 때는 한 0.5줄 정도 되다가 860일 때는 한 0.6줄 정도 이렇게 세츄레이션 플러스가 이렇게 현재 올라가는 걸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세츄레이션 플러스가 높을수록 증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플러스는 낮으면 낮을수록 증폭이 잘 되니까 이게 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뭐지 금방 세츄레이션 된다는 게 그러니까 개인이 디플루션이 빨리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증폭이 잘 안 되니까 개인 디플루션이 약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800 나오는 게 요 부분이 증폭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개인 디플루션이 빨리 잘 되고 요 부분은 약하겠죠. 요 부분도 약하고 근데 또 한 가지 따져야 될 게 그 이쪽 부분이 세츄레이션 플러스 제일 낮으니까 개인이 가장 크지만은 이쪽 부분은 대신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그 제일 맛있는 파플러스 인버전이 제일 싱싱할 때 그때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다 남은 걸 여기서 먹게 되겠죠. 요거는 먹다 남은 거에다가 또 뭐라 해야 되나 또 증폭도 잘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비등비등해요. 요 가운데랑 요 부분은 비등비등해요. 요거는 정말 증폭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맞춰줘야겠죠. 시간에 대해서 요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맞춰줘야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아까 바로 이 기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쓰냐면 지금 요 기법 아까 T 람다 T 있잖아요. 요 기법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JS 람다는 이렇게 JS 람다는 여기다 씁시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플러스에 대해서는 요 데이터를 받아 이렇게 람다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그 스펙트럼 데이터 있잖아요. 스펙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 타임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은 그 아까 람다에 대한 스펙트럼을 T 람다에 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매칭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해서 세츄레이션 플러스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약간 요게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건 람다 축이고
요거는 시간축이에요. 물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타임 해가지고 트랜스포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임을 또 피코세칸으로 따져봅시다. 피코세칸으로 그렇게 하면 대충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노세칸 0.5 나노세칸 타임으로 보이죠. 요거는 물론 이것도 똑같이 한다. 트랜스포즈에다가 람다에 이건 나노미터를 그냥 이렇게 1도로 합시다. 나노미터를 그러면 750부터 860까지 인데 이게 요 지점 요게 요로 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매칭 되겠죠.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거라는 거. 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어. 이제 퀀텀 이피션시. 그 우리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4레벨 있잖아요. 4레벨에서 이게 펌핑을 띄우고 그다음에 흡수된 건데 요만큼만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를 고려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파장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세츄레이션도 다르지만 이 퀀텀 이피션시도 시간이 변한단 말이에요. 퀀텀 이피션시는 이렇게 돼요. 이피션시는 우리가 파장에서 그러니까 효율은 이거거든요. 그 증폭되는 파장분의 펌핑 파장. 537이 아니고 527이에요. 잘못 썼어요. 527 나노미터인데 이거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겠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1대1 매칭 시킨다. 그래서 QT는 문자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거는 Q 람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ST를 구하고 또 J 세츄레이션 플루언스에 대한 타임에 대한 정보도 이제 알고 마지막으로 QT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율이 좋거든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 효율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게 앞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졌다가 점점 효율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효율이 점점 나빠졌다가 효율이 점점 좋아지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아까 Q와 그러니까 퀀텀 이피션시랑 세츄레이션 플루언스랑 그다음에 스펙트럼 쉐입 요 세 개가 이제 여기랑 그다음에 요거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숙제 그 코딩 짠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대로 이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숙제는 이거예요. 숙제는 어떤 걸 숙제는 여러분한테 요구를 할 거냐면 잠깐만요. 이 숙제가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졌다. 안 날라가 버렸네. 그림 총 그 세 개를 구하도록 하세요. 하나는 밑에 파장에 대해서 있잖아요. 파장과 그룹 딜레이에 대한 그러니까 T 람다죠. T 람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플루언스 있잖아요. 플루언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커브가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그림 4개네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스펙트럼 데이터 있잖아요. 스펙트럼 데이터를 스무딩 해야죠. 아까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 5개, 뒤에 5개 해가지고 커널수는 11개 커널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드저스트 에버리지 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 받을 때 요 분명히 그 다크 노이즈 있잖아요. 다크 노이즈까지 그 실험 데이터는 그대로 줄게요. 그냥 그 다크 노이즈까지 있는 데이터를 그 다크 노이즈까지 제거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스무딩 시키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스트레처에 대한 디스퍼전을 줄 거예요. 그 디스퍼전 지금 이제 일단 받아가더라고요. 그거를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그림이 총 4개가 되거든요. 한 개, 2개랑 그다음에 아까 또 2개의 그 데이터. 그렇게 일단 그거를 표현하는 걸로.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게 돼야만 이제 그 다음 시간 우리 프란츠 노브드 이퀘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넣을 거예요. 뭘 넣냐면 마지막으로 펌핑빔 있잖아요. 펌핑빔. 그 펌핑빔은 지금은 시간이 변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 주어졌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펌핑빔 증폭기 돌아가면서 펌핑빔이 그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도록 그렇게 동작시켜요. 일부러 그렇게 동작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적어 들어왔어요. 어떤 거 정하면 요 파라미터 F 요 수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받아가 적어가 들어왔어요. 적어갖고